하미드가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딸 아미라는 거칠게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기술엔 혼이 없어요. 뭘 믿고 저걸 허락하세요? 갑작스러운 분노, 예고 없이 터진 말. 대체 왜 아미라는 그토록 한국 기술의 반감을 드러낸 걸까요? 그리고 왜 하미드는 그 말에 입을 다문 채 등을 돌려야 했던 걸까요? 오늘은 그 갈등의 시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미드 알사디입니다. 사우디 국립공대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네옴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인 네옴 브릿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죠.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15년 전 한국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본 인천대교 건설 현장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인천대교 사진을 바라봅니다. 당시 저는 젊은 토목기술자였고 한국의 교량 기술을 배우러 간 것이었죠.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압도적인 규모와 정밀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했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장비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더 중요시했죠.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함, 그리고 팀워크. 이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도전은 훨씬 더 거대해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맡은 네옴 브릿지는 도시의 핵심 동맥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현대건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인천대교에서 보았던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막은 다릅니다. 50도를 웃도는 온도와 모래 폭풍, 불안정한 지반. 한국의 기술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문득 딸 아미라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아미라는 런던에서 도시 설계를 공부하고 돌아온 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 기업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들이 사막에서 무얼 알겠어요? 아미라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시선은 너무 편협할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흔히 익숙한 환경에서 성공한 기술이 어디서나 통용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도전을 무너뜨려온 척박한 환경이니까요. 아미라, 판단은 결과를 보고 해야지. 우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해. 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저 역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15년 전 인천대교 아래에서 느꼈던 그 무언가를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중시했던 그 태도가 이 사막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제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한국 팀과의 첫 회의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한지훈 팀장, 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는 대목에서 잠시 멈췄어요. 혹시 그때 그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일까요? 5년이 지났으니 기억나지 않지만 어쩐지 묘한 인연이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한국 팀과의 첫 만남. 그들이 가져올 기술과 태도가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됩니다. 인천대교 아래에서 본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길 바라며 오늘의 생각을 접습니다. 충돌의 시작, 자존심이 흔들릴 때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한지훈 팀장이 제안한 자동화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직후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팀장님, 사막의 지반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동화 기술이 우리 환경에 적합하다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한지훈은 빔 프로젝터의 불빛 속에서 침착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알사디 교수님, 저희는 이미 UAE와 카타르에서 유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물론 네옴은 더 도전적인 환경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우디 사람들은 자국의 지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마치 이곳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니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었죠.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에서도 통할 거라 생각하시는군요. 제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팀장님이 제안하신 자동화 시스템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기술에 불과해요. 실제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라의 직설적인 발언에 한국 팀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미라, 님의 우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물론 사막 환경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 적용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5년 전 인천대교에서 본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 발 물러서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작은 구간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죠.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합시다. 제 결정에 아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왜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거죠? 아버지는 이곳 전문가잖아요. 딸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미라, 전문가라는 건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들의 기술을 한번 지켜보자고. 그렇게 실험적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자동화 장비는 정밀하게 작동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었죠. 솔직히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7일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집안에서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자동화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죠. 일시적인 문제일 겁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말과 달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공정은 일시 중단되었고 한국팀은 밤새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미라의 역시 그렇게 되었네요 라는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알사디 교수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사막 집안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희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가 내민 새로운 설계도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사막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그것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 말에 한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번 경험은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입니다. 한지훈의 태도에서 그때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사는 재개되었고 개선된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이미 양측의 신뢰는 흔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미라는 여전히 한국팀을 신뢰하지 않았고 한국팀 역시 우리의 의심에 상처받은 듯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사막에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더 큰 도전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장. 사막 속 경고. 강동구에서 온 뉴스. 아침 회의 전 저는 국제 뉴스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헤드라인. 한국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 도로 붕괴로 인한 피해 심각. 기사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의 선진 인프라 시스템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아미라가 태블릿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 뉴스 보셨어요? 한국 기술도 완벽하지 않네요.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도로 공사 중 지하수 관리 실패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미라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어떤 기술도 어떤 나라도 완벽하진 않단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지. 그 순간 한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마도 그도 뉴스를 봤을 거라 생각했죠. 알사디 교수님, 급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열고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네온 브릿지 예정지 일대에서 집안 변동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강동구 뉴스의 영향으로 과잉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떤 데이터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제 질문에 한지훈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밤부터 한국에서 공수한 열 감지 드론과 집안 압력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하 40m까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열 지도가 표시되었습니다. 붉은색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집안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 수맥의 변화 때문일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형 사고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한 팀장님, 혹시 이것도 우리의 계획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제 말에 한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닐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사디 교수님,
저는 지금 제 경력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알사디 교수님, 방금 B구역에서 집안 침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한국팀의 경고 덕분에 미리 인원을 대피시켰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예측이 정확했던 거죠. 한지훈은 승리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책임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더 큰 붕괴가 올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수한 시뮬레이션 장비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훈 팀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막 깊숙한 곳에 지하수 흐름까지 3D로 시각화했고 가능한 위험 지역을 정확히 예측했죠.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모두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된 지역에서 작은 집안 침하가 발생했지만 이미 안전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과 대응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아미라조차 한국팀의 열정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었죠. 아미라, 이제 한국팀을 조금 인정하게 되었니? 딸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아요. 이번 일은 어쩌면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뢰는 쉽게 쌓이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적어도 한국팀의 진정성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경고는 더 큰 시련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막은 항상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한국팀이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보았던 그 열정과 책임감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기술이 사막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에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12분,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전화를 받았을 때 현장 책임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사디 교수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비오 구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오 구역은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던 곳이었어요. 옷을 급하게 챙겨 입으며 떨리는 손으로 현장 관리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인원 확인은 됐나? 다친 사람은? 범인은 어느 정도지? 겹겹이 쌓이는 질문들 사이로 가장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미라, 딸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 있다고 했었어요. 설마 지금도 현장에 있는 건 아니겠죠? 아미라에게 연락이 되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교수님, 아미라 씨가 실종자 명단에 있습니다. 비오 구역 설계 데이터를 확인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어요.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구멍이 사막 한가운데 뚫려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알사디 교수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 오작동으로 집안 압력 모니터링이 중단되었고 그 사이 지하 수맥이 급격히 변화한 것 같습니다. 현재 17명이 매몰되었고 그중 3명을 구조했습니다. 제 귀에는 아미라라는 이름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은, 아미라는 어디 있지? 한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마지막 위치 신호는 지하 3층 설계실에서 포착되었어요. 그때 사우디 구조팀 책임자인 파이살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하미드, 솔직히 말하겠네. 상황이 좋지 않아. 집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구조 작업은 위험해. 우리는 작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격분했습니다. 작업 중단? 내 딸이 아직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어. 한지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 분석 장비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유럽협력사의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겁니다.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책임 회피를 생각하다니. 저는 참을 수 없이 화를 냈어요. 지금 책임 소재를 논할 때가 아니란 말이오.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구조팀은 안전을 이유로 작업 중단을 주장했고 협력사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지훈 팀만이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집안은 계속 불안정했고
구조 작업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현장 한편에 주저앉았어요. 아미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한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죠. 교수님, 무너진 구간 아래에 생존 공간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3층 설계실 근처에 안전구역이 형성되었을 수 있어요. 제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확실한가? 어떻게 알았지? 한지훈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건물 구조도와 집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미세한 소리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파이살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리 신호라고? 우리 장비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는데. 한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가져온 음파 감지 장비는 인간의 심장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신호가 오고 있어요. 파이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곳까지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해. 2차 붕괴 가능성이 높아. 한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본 그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안전한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천대교에서 본 정신이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그 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팀장의 계획대로 해봅시다. 나도 함께 가겠소. 파이살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미드, 정신 차려. 내 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무모한 도전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해. 이건 우리의 책임이야. 한지훈은 즉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장비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원격 조종 드릴, 집안 강화제, 생명 탐지 센서. 이런 장비들을 본 적이 없었죠. 이런 장비들은 처음 보는군요. 제 말에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지진 대응용으로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한국은 재난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무너진 건물 속으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라일까? 다른 누군가일까? 한지훈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지하 3층에 도달했습니다. 안전 벽체 뒤에 생존 공간이 있어요. 최소 5명의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죠. 그들을 실제로 구출해야 했으니까요. 한 팀장, 조심하게, 무리하지 말고. 한지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구조 작업은 정밀함과 인내를 요구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2차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죠. 그는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한지훈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수님, 아미라 씨를 찾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한지훈의 긴장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해요. 빨리 꺼내야 합니다. 제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아미라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주변 구조물이 불안정해요. 모두 대피하세요. 제가 아미라 씨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파이살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당장 나와. 모두 대피해. 하지만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전.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아미라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사우디의 뜨거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알사디 교수님, 고개를 들어보니 한지훈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사함, 존경심, 그리고 미안함. 한 팀장, 앉으시오. 몸은 좀 어떤가? 한지훈은 제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가벼운 타박상뿐이에요. 아미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곧 깨어날 거라고 해. 모두 자네 덕분이야.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을 꺼냈어요. 자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네. 내 딸을 구해줘서. 처음에 자네 팀의 기술을 의심했던 내 태도도 사과하고 싶어. 한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교수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사실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라 되물었어요. 인천대교에서 그 기억이 나는 건가?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이에요. 10년 전 사우디와 예멘 국경 지역에서의 의료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국경 지역 의료 봉사활동. 그때 저는 토목공학자로서 임시 진료소 건설을 돕고 있었죠. 하지만 한지훈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그때 자네를 만났던 기억이 없군. 한지훈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당연합니다.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속의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저는 당시 한국의료봉사단의 통역사로 참여했었습니다. 제 아내도 간호사로 함께 왔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날, 예멘 반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임시 진료소가 무너졌고 제 아내가 그 안에 갇혔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혼란스러운 상황, 비명 소리, 먼지 구름. 저는 구조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구역이 있었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혹시 서쪽 구역 3번 텐트였나?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구조할 확률이 높은 지역부터 작업하라고 지시했었어요. 3번 텐트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한 팀장, 정말 미안하네. 그날 나는 한지훈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의 평온한 태도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없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내 결정으로 자네 아내가,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아내는 구하지 못했지만 아미라 씨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장 큰 상처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의 딸을 목숨 걸고 구하다니. 이런 정신이 바로 제가 인천대교에서 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자네 입장이었다면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 한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수님을 알아보고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알사디 교수님, 아미라 씨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이 뜨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미라, 괜찮니? 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미라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죠? 한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그 말에 한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미라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죠?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미라의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깊은 깨달음이었죠. 한국팀에 대한 그녀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훈과 아미라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10년 전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미라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 그녀가 충분히 회복된 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할 때야. 한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로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현대건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한 팀장,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지우는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고 현장 복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강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교훈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한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미라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리야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어요. 저는 딸의 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주간 많은 일이 있었죠. 아버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미라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미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깊어진 눈빛, 더 성숙해진 미소. 아버지, 한지훈 팀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구했는지.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지난 2주간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한지훈이 보여준 용기,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아미라를 구한 과정, 그리고 현대건설팀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까지. 하지만 10년 전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미라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얼마나 그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는지. 아미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실수했어. 선입견은 때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지. 그때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퇴원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아미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지훈은 꽃다발을 내밀며 미소 지었어요. 팀 모두의 마음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미라는 꽃다발을 받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말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도 아미라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구나. 남의 편견과 오해에 상처받기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다시 한번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보았던 정신을 떠올렸어요. 한지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다른 소식도 전하러 왔습니다. 사고 현장 복구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벌써요? 복구에 최소 한 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한지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특수 장비와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장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달라진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무너졌던 구간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곳곳에 새로운 안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니. 한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번 사고는 저희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막 환경에 맞는 더 강화된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제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미라가 물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지훈과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아미라. 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하지만 아미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고 싶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그 헌신과 전문성을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건강이 회복된 후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아미라 씨가 다시 합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안전 설계 부분에서요. 저는 한지훈과 아미라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딸의 눈빛에서 진정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어린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였죠. 좋아.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후에,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아미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한지훈도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주차장에서 현대건설 팀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미라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중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아미라 씨, 이건 저희 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특별히 제작된 안전모였어요. 그 위에는 아미라의 이름과 함께 네온 브릿지의 생존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꼭 쓰세요.
이건 단순한 안전모가 아니라 우리 팀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는 아미라는 감동한 표정으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오해했는지.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이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미라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단지 한국 기술자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인간적인 면모, 헌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술의 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깨달은 것은 제가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느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진리. 집에 도착해 아미라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서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지훈이 보내온 새로운 안전 시스템 설계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사고를 교훈 삼아 더 강화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네온 브릿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네옴시티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하미드, 잘 지내나? 아미라는 어떤가? 간단한 안부 인사 후 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 이번 사고 이후 네온 브릿지 프로젝트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팀과 우리 팀이 공동으로 맡았으면 하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서서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네온 브릿지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진정한 협력, 기술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한지훈, 그리고 아미라가 있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사고는 끝이 아니라 더 강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네온 브릿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막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올라오며 건설 중인 다리에 금빛을 입혔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로웠죠. 현장 사무실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의 중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아버지, 아미라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전 설계팀의 부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처음에는 가벼운 업무만 맡았지만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모두를 감탄시켰죠. 특히 한국팀과의 협력에서 그녀는 뛰어난 중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별 점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미라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 네옴시티 총괄 책임자들이 오늘 현장을 방문한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보고 싶어 하시더군. 저희는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한지훈이 다른 엔지니어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알사디 교수님, 아미라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큰 날이네요. 한지훈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공식적인 예의를 넘어선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팀장, 이제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말게. 우린 이미 많은 것을 함께 겪었잖나. 제 말에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습관이 된 것 같네요. 그럼 하미드 씨,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를 다리 기초 공사가 한창인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집안 움직임, 구조물 스트레스,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죠. 한지훈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군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아미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고 이후 저희 팀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사막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우디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저희의 기술을 결합한 거죠.
한지훈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협력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였죠. 그 과정에서 아미라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아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저는 그저 배우는 입장이었을 뿐이에요. 한국팀의 기술력과 헌신에 많이 배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에 팽팽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대화만 나누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큰 테이블에 모여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한국 기술자가 아랍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식사 후 네옴시티 총괄 책임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한지훈과 아미라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안전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하미드, 정말 놀라운 발전이군. 사고 이후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니. 총괄 책임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 공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한국팀과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의 협력 덕분이에요. 특히 한지훈 팀장과 제 딸 아미라가 큰 역할을 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경험이 네옴시티 전체 프로젝트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세와 협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보여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제가 15년 전 인천대교에서 처음 깨달았던 진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는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의 건설 철학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끝나고 저는 다리 건설 중인 높은 지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멎을 듯했어요. 끝없는 사막 위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 그것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징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제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답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한국팀을 믿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지.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지를. 한지훈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미드 씨,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국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인천대교를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려.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지. 꼭 가보고 싶네. 아미라도 함께 데려가야겠어.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미라가 여러 엔지니어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미래의 지도자의 자질이 보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그 이후의 경험은 그녀에게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되었죠. 저녁이 되어 캠프로 돌아가는 길, 아미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래, 가장 뛰어난 기술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어. 한지훈 팀장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지. 아미라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술만 아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전문가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사고의 아픔을 딛고 그녀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사막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온 브릿지 완공식 당일, 사막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첨단 미래 도시 네옴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가 드디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이곳은 그저 끝없는 모래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인간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기적이 눈앞에 있었어요. 네온 브릿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 과거와 미래,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징이었죠. 아버지, 시간이 다 됐어요. 아미라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네옴시티 엔지니어링 부서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그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한국팀과의 협력 경험은 그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수천 명의 관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왕족,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표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다리의 완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과 상호 존중,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진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온 브릿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 예상치 못한 집안 변화, 그리고 가슴 아픈 사고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키한국 현대건설 팀과의 협력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는 한지훈과 그의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의 인천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네온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깊은 공감을 표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다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미드 씨,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 팀장, 아니 지훈 씨, 자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진심으로 감사하네. 우리의 대화는 축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묻혔어요.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되었고 네온 브릿지는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행렬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전통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식사 중에 한지훈이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하미드 씨, 이제 한국 방문 계획은 세우셨나요? 약속대로 인천대교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아미라도 함께 갈 거야. 그녀가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하거든. 한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네옴시티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미드 씨와 아미라 씨도 자문위원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협력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했으니까요. 영광이네. 우리의 협력이 네옴시티 전체에 확대된다니 기대가 크군. 만찬이 끝난 후 저는 아미라와 함께 조용히 네온 브릿지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다리의 LED 조명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빛났어요. 사막의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한국팀에 적대적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미라의 목소리에는 회상과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우리 모두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 아미라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기술이란 단순히 기계나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방문이 기대돼요. 인천대교도 보고 한국의 문화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지훈 팀장님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미라의 말투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다리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감정의 다리. 다리 중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네옴시티의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다른 한쪽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면이었어요. 네온 브릿지는 이제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다리를 놓아야 해. 문화와 문화 사이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아미라는 아버지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기술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인천대교 사진과 새로 완공된 네온 브릿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다리가 상징하는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네온 브릿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다리 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이 제가 네온 브릿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두 지점을 잇는 구조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지웅과 현대건설팀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와 아미라도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다리를 놓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온 브릿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더 큰 다리를 향한 여정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인 네온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기술 협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미드 알사디 교수가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위기의 순간 보여준 한국팀의 헌신과 전문성을 통해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네온 브릿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편견과 오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술만이 아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